여러분, 입안에 작은 화산이 폭발한 것 같은 통증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음식을 드실 때마다 혀가 쑤시고 아파서 평소에 즐기던 음식도 먹기 힘들었던 경험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시는 혓바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혓바늘은 의학적으로 구내염이라고 부르는데요. 작지만 그 통증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약해지면서 더 자주 찾아오는 불청객이죠. 하지만 걱정 마세요. 오늘 이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은 혓바늘 때문에 더 이상 고생하지 않으실 겁니다. 저희 할머니께서는 혓바늘이 생기면 소금물로 가글을 하라고 하셨는데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또 얼음을 물고 있으면 좋다는 이야기도 있고 비타민을 먹으면 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과연 어떤 방법이 진짜 효과가 있는 걸까요? 오늘은 민간요법부터 현대의학까지 혓바늘을 빠르게 치료하는 모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혓바늘이 자꾸 재발한다면 그것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잃었다는 경고일지도 모르죠. 혓바늘을 통해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하는 방법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30분 후에는 여러분도 혓바늘 전문가가 되어 있을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먼저 혓바늘이 정확히 무엇인지 알아볼까요? 혓바늘은 의학적으로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합니다. 입안의 점막, 특히 혀에 생기는 작고 하얀 궤양이죠. 보통 지름이 210 정도로 작지만 그 통증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혓바늘 주변이 빨갛게 부어오르면서 음식을 먹거나 말을 할 때마다 따끔거리고 아프죠. 혓바늘이 생기는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면역력이 약해지는 것이 첫 번째 원인입니다. 또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때, 영양소가 부족할 때, 입안이 건조할 때, 그리고 뜨겁거나 자극적인 음식을 자주 드실 때도 혓바늘이 잘 생깁니다. 혹시 틀니나 치아 보철물이 입안을 자주 긁는다면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특히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복용하시는 약이 혓바늘의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혈압약, 항생제, 특정 진통제 등 여러 약물이 입안을 건조하게 만들거나 직접적으로 구내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을 드시기 시작한 후 혓바늘이 자주 생긴다면 의사 선생님과 상담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모든 입안의 통증이 혓바늘은 아닙니다. 가끔 혓바늘과 비슷하지만 다른 증상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물집이나 구강 칸디다 등 흰색 반점이 생기는 곰팡이 감염은 비슷해 보이지만 치료 방법이 다릅니다. 그래서 2주 이상 지속되는 입안 통증이 있으시다면 반드시 치과나 이비인후과를 방문하셔야 합니다. 특히 평소와 다른 증상이 동반된다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제 혓바늘이 생겼을 때 집에서 할 수 있는 치료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어릴 적부터 들어온 민간요법 중에는 실제로 효과가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방법은 소금물 가글입니다. 미지근한 물 한 컵에 소금 반 티스푼을 녹인 후 하루에 34번 입을 헹궈주세요. 소금은 살균 효과가 있어 염증을 줄이고 상처 회복을 도와줍니다. 단, 너무 진한 소금물은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적당한 농도를 지켜주세요. 두 번째 방법은 얼음 치료입니다. 깨끗한 얼음 조각을 혓바늘이 있는 부위에 직접 대거나 살짝 물고 있으면 통증이 줄어들고 부기가 가라앉습니다. 특히 식사 전에 5분 정도 얼음을 대면 음식을 드실 때 통증이 덜합니다. 그런데 주의하실 점은 얼음을 너무 오래 물고 있으면 오히려 혀가 얼어서 다칠 수 있으니 한 번에 5분 이내로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꿀요법입니다. 천연꿀은 항균, 항염 효과가 있어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깨끗한 손가락이나 면봉으로 순수 꿀을 혓바늘에 바르시고 몇 분간 그대로 두세요. 하루에 34번 반복하시면 통증도 줄고 회복도 빨라집니다. 다만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꿀이 혀에서 약간 흡수될 수 있으니 의사와 상담 후 시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알로에 베라 젤을 추천해드립니다.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순수 알로에 베라 젤은 진정 효과와 함께 상처 치유를 촉진합니다. 식품용으로 안전한 제품을 선택하셔서 면봉으로 혓바늘에 바르시면 됩니다. 알로에의 시원한 느낌이 통증을 완화해주고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요즘은 약국이나 건강식품점에서 구내염용 알로에 스프레이도 판매하니 사용하기 편한 제품을 선택하셔도 좋습니다. 이번에는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는 치료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혓바늘용 국소 치료제는 대부분 처방전 없이 구입 가능합니다.
가장 흔한 것은 벤조카인이나 리도카인 성분의 구내염 연고와 스프레이입니다. 이 약물들은 통증을 일시적으로 마비시켜 즉각적인 통증 완화를 제공합니다. 특히 식사 전에 바르시면 음식물로 인한 자극 없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습니다. 사용 전에 약사님께 본인이 복용 중인 다른 약물과의 상호작용이 없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다른 좋은 선택은 인공 타액 제품입니다. 나이가 들면 타액 분비가 감소하여 입안이 건조해지기 쉽고 이것이 혓바늘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인공 타액 스프레이나 젤은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시켜 혓바늘의 통증을 줄이고 빠른 회복을 도와줍니다. 특히 밤에 입이 마르는 증상이 있으신 분들에게 취침 전 사용을 추천합니다. 구강세정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만 모든 제품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알코올이 함유된 강한 구강세정제는 오히려 혓바늘을 자극하고 통증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대신 알코올이 없는 순한 구강세정제나 염증 완화 성분인 클로르헥시딘이 함유된 제품을 선택하세요. 치과에서 처방받은 구강세정제가 있다면 더욱 좋습니다. 하루에 23회 식후와 취침 전에 사용하시되 너무 강하게 헹구지 마시고 부드럽게 입안을 씻어주세요. 비타민 보충제도 혓바늘 치료와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비타민 B12, 비리보플라빈, 아연, 엽산 등이 부족하면 혓바늘이 자주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보충제를 무작정 복용하기보다는 먼저 의사나 약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다른 약을 복용 중이시라면 상호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적정 용량을 초과해서 복용하는 것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혓바늘이 반복적으로 생긴다면 종합 비타민보다는 의사가 권장하는 특정 비타민을 선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혓바늘의 치료법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이제는 더 중요한 예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첫 번째 예방법은 식습관 개선입니다. 시니어 분들께서 특히 주의하셔야 할 음식이 있습니다. 너무 뜨겁거나 너무 짰거나 신 음식, 매운 음식은 혓바늘을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토마토, 파인애플, 오렌지와 같은 산성식품과 견과류, 감자칩 같은 단단하고 거친 음식은 혀를 자극할 수 있으니 혓바늘이 있을 때는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구강위생관리입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서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이를 닦고 계시겠지만 혹시 틀니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더욱 꼼꼼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틀니가 맞지 않거나 깨끗하지 않으면 입안에 상처를 내거나 세균 감염을 일으켜 혓바늘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치과에 방문하셔서 틀니 상태를 점검받으시고 매일 틀니를 깨끗이 세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부드러운 칫솔로 혀도 가볍게 닦아주시면 세균 제거에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스트레스는 혓바늘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의 면역 체계는 스트레스를 받으면 약해지고 그 결과 입안에 작은 상처가 쉽게 감염되어 혓바늘이 됩니다. 하루에 10분이라도 좋으니 조용히 앉아서 깊은 호흡을 하거나 가벼운 산책을 하거나 즐거운 취미 활동을 하면서 마음의 여유를 찾아보세요. 마지막으로 수분 섭취를 늘리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면 갈증을 느끼는 감각이 둔해져서 자연스럽게 물을 적게 마시게 됩니다. 그러나 입안이 건조해지면 혓바늘이 더 쉽게 생기고 아프며 회복도 느려집니다. 항상 물병을 가까이 두시고 조금씩 자주 물을 드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카페인이 많은 커피나 홍차, 알코올은 오히려 몸의 수분을 빼앗아 감으로 물이나 허브티를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에 최소 68컵의 물을 마시는 것을 목표로 해보세요. 이제 혓바늘이 자주 생기는 경우 어떤 상황에서 병원을 찾아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혓바늘은 12주 내에 자연히 좋아지지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전문의를 찾으셔야 합니다. 첫째, 혓바늘이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둘째, 한 번에 여러 개의 혓바늘이 생기거나 자주 재발한다면 이것은 단순한 구내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셋째, 혓바늘과 함께 심한 통증, 발열, 림프절 부종, 삼키기 어려움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면 즉시 병원을 방문하세요. 또한 혓바늘의 크기가 1cm 이상이거나 색깔이 흰색이 아닌 짙은 색을 띠거나 출혈이 있다면 이는 다른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특히 입술이나 볼 안쪽에 생긴 궤양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끔 구강암이 초기에 혓바늘처럼 보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지만
우리 연령대에서는 이런 징후를 무시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의심스러운 증상이 있다면 이비인후과나 치과 또는 구강내과를 방문하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혓바늘 치료를 위해 병원에 가시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될까요? 의사는 먼저 자세한 문진과 함께 구강검사를 통해 정확한 원인을 찾습니다. 단순 아프타성 구내염으로 진단되면 스테로이드 함유 연고나 용액을 처방해 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약국 제품보다 강력한 항염 효과가 있어 빠른 통증 완화와 치유를 도와줍니다. 감염이 의심된다면 항생제나 항진균제를 처방받을 수도 있습니다. 혓바늘이 특히 크고 아프다면 레이저 치료나 소작술과 같은 시술을 받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통증 없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만약 혓바늘이 자주 재발한다면 의사는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결핍이나 면역 질환, 호르몬 이상 등 근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간혹 베체트병, 크론병, 셀리악병과 같은 면역 질환이 혓바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질환들은 매우 드물지만 조기에 발견하면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되는 혓바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중요한 신호일 수 있으니 꼭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니어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모아봤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혓바늘이 전염될 수 있나요? 입니다. 일반적인 아프타성 구내염은 전염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바이러스나 세균 감염이 아니라 우리 몸의 면역 반응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헤르페스 바이러스로 인한 구내염은 전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헤르페스성 구내염은 주로 입술 주변의 물집 형태로 나타나고 이 경우 타인과 식기를 공유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 의심된다면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고 전문의의 조언에 따르세요. 두 번째 질문은 혓바늘이 있을 때 양치질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혓바늘이 있더라도 구강위생은 계속 유지하셔야 합니다. 다만 일반 치약 대신 SLS가 없는 순한 치약을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SLS는 거품을 내는 성분인데 이것이 혓바늘을 자극하고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부드러운 칫솔을 선택하시고 아픈 부위를 너무 강하게 문지르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양치 후에는 앞서 말씀드린 소금물이나 알코올이 없는 구강세정제로 부드럽게 헹구시면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어떤 음식이 혓바늘을 빨리 낫게 할까요? 입니다. 혓바늘 치료에 도움이 되는 음식으로는 요구르트와 같은 프로바이오틱스 식품, 녹차, 코코넛 오일, 그리고 비타민이 풍부한 과일과 채소가 있습니다. 특히 비타민 B가 풍부한 시금치, 아스파라거스, 당근과 비타민 C가 풍부한 파프리카, 브로콜리는 면역력 강화와 상처 치유에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실 점은 신과일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렌지, 파인애플, 토마토 같은 산성식품은 혓바늘을 더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바나나, 멜론, 수박 같은 덜 산성인 과일을 선택하세요. 마지막 질문은 혓바늘이 생기면 식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입니다. 혓바늘이 있을 때는 부드럽고 미지근한 음식이 좋습니다. 죽, 으깬 감자, 계란찜, 두부, 부드러운 생선 같은 음식은 혀에 자극을 덜 줍니다. 음식을 작게 잘라서 아픈 부위에 닿지 않게 조심히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사 전에 앞서 말씀드린 국소 마취, 스프레이나 얼음 치료를 하시면 식사 중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천천히 충분히 씹어서 드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급하게 먹다 보면 혀나 뺨을 깨물어 새로운 상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시놉시스의 주인공 민수처럼 혓바늘로 고생하는 실제 사례를 통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저희 채널 구독자 중 한 분이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72세 김영희 할머니는 20년 넘게 당뇨를 앓고 계시는데 최근 몇 개월간 혓바늘이 계속 재발해서 고생하셨다고 합니다. 식사도 힘들어 체중이 줄어들고 삶의 질이 크게 저하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민간요법을 시도해보았지만 큰 효과가 없었고 결국 병원을 찾아가셨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는 김영희 할머니의 혈액 검사를 통해 비타민 B12와 엽산 수치가 매우 낮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런 영양소 결핍은 당뇨 환자에게 흔한 일이며 특히 메트포르민이라는 당뇨약을 오래 복용하신 분들에게 자주 나타납니다. 의사는 비타민 B12 주사와 엽산 보충제를 처방해 주셨고 약 3주 후부터 혓바늘이 눈에 띄게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한 달에 한 번 비타민 B12 주사를 맞고
매일 엽산 보충제를 복용하며 거의 혈반을 없이 지내고 계십니다. 이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반복되는 혈바늘은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 고혈압, 갑상선 질환 등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이나 여러 가지 약을 복용 중이신 분들은 혈바늘이 계속 재발한다면 단순히 입안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또한 나이가 들면서 우리 몸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흡수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우리 시니어 세대는 정기적인 건강검진을 통해 영양소 결핍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김영희 할머니의 경우처럼 당뇨 환자분들은 더욱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는 혓바늘을 포함한 여러 구강 문제의 위험을 높입니다. 혈당이 높으면 입안이 건조해지고 상처 치유가 지연되며 감염 위험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혈당 관리에 더욱 신경 쓰고 3개월마다 한 번씩은 치과 검진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식사 후에는 반드시 양치질을 하시고 깨끗한 물을 충분히 마셔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하세요. 당뇨 환자에게 구강 건강은 전체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작지만 큰 고통을 주는 혓바늘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혓바늘이 무엇인지, 왜 생기는지, 어떻게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지 잘 이해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을 간단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혓바늘은 면역력 저하, 스트레스, 영양소 결핍, 입안의 상처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금물 가글, 얼음 치료, 꿀 바르기, 알로에 베라 등의 민간요법과 함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국소 진통제, 구강 세정제 등으로 증상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예방입니다. 충분한 물 마시기, 스트레스 관리, 균형 잡힌 식단으로 비타민과 미네랄 섭취하기, 규칙적인 식사와 적절한 구강 위생 관리가 핵심입니다. 특히 우리 시니어 세대는 면역력이 약해지기 쉬우므로 더욱 신경 써야 합니다. 만약 혓바늘이 자주 재발하거나 2주 이상 지속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전문의를 찾아가세요. 그것은 단순한 구내염이 아닌 다른 건강 문제의 신호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작은 혓바늘 하나도 우리 몸과 마음이 균형을 잃었다는 경고일 수 있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하다 보면 작은 문제가 큰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시니어 세대에게 건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오늘 배운 지식이 여러분의 일상에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채널은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과 지혜를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만의 혓바늘 치료법이나 경험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다른 구독자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건강 주제가 있으시면 편하게 의견 남겨주세요. 항상 여러분의 건강과 행복을 응원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